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힘드시죠? 네. 자, 제가 고등국어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아주 압축적으로 조금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제가 개인 설명회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커리까지 조금 잘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어떤 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위주로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브로셔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중철로 누런 종이에 나간 게 있을 거예요. 제가 누런 종이에 조금 더 상세히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브로셔는 압축적으로 제가 전달드렸고요. 노란 종이에 되어 있는 것 보시면 훨씬 보시기 편안하실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김민준이고요. 어머님들 여기 보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자, 저는 김민준이고요. 저는 학교에서 8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고3 담임도 3년 정도를 했고요. 그리고 학원 나온 지 이제 10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성마이맥 인간 강사로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각 강남대성에 출강하고 있고요. 지금 SNT까지요. 여기서요, 제가 마이맥 인간 강사를 하고 있거나 또는 강남대성에 출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국어에서 수능 면에서는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 검증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 강의는 모두 대치동에서 이렇게 하는데 내신으로는 지금 중동하고 영동 이렇게 두 개 학교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치동에서도 제가 수능 수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예비고1 중3부터요 고2까지 아이들하고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딱 입학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요것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이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2018 대입 국어 교육 과정의 변화 이렇게 됐는데요. 사실은 조금 혼란스러움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기존의 것을 알고 기존의 것을 준비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현재 바뀐 것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달라졌으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혼란스러울 이유가 없어요. 이 바뀐 교육과정을 처음 접했는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현재 교육과정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지금 국어 외적인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고 오늘은 국어 내적인 것을 조금 집중해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체킹해야 되는 한두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요, 자, 바뀐 2등급에 잠깐 보시면, 자, 여기 2등급은요 기존에 2에서 4까지 걸쳐 있거든요. 그러면 자, 만약에 내년에 우리 아이가 2등급을 맞았다. 자, 어머님들 보세요. 1등급하고 2등급하고 틀린 문제 몇 문제나 차이 날 것 같으세요? 질문입니다. 몇 문제나 차이 날 것 같으세요? 두 문제가 차이가 안 납니다. 일반적으로 1.5문제예요. 그러니까 다 맞은 아이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실수로 틀리면 지금 2등급까지 내려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1등급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또는 의치한을 가고 싶다. 그러면 극상의 내신 점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얘는 1.0이 나와야 돼요. 이제는. 이전에는 1점 후반대까지 갈 수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1.0이 아예 나와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실수를 아예 안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체킹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2등급을 맞았다. 그러면 2에서 4등급이니까 아, 이거 우리 아이 2등급으로 생각해 줄까요? 아니에요. 4등급처럼 여겨진다고요. 기존에. 그러니까 대학에서는요, 아, 이제 2등급 맞았어? 아, 이 아이 이 과목에 이번 시험에 잘 못 봤구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에서 사실은 1등급을 계속 유지하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집중해서 아이한테 내신 기간에 학습시키셔야 결국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요건 하나 체킹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선택형에서 통합형으로 바뀌었는데요. 바뀐 것에 대해서 뭐 혼란을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자, 지금 과목 보시면 다 유지되고 있고 매체 하나만 바뀌었습니다. 그죠? 매체 하나만 빠졌고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요 과목들 중에서 우리한테 중요한 과목은 뭡니까? 지금 현재 급한 과목은? 질문입니다. 급한 과목 뭡니까?
만약에 이런 반응이었죠? 제가 수업 시간이라면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싸울래? 지금 당장 공부하자고 하는데 뭐가 급한지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지금 보세요. 문학하고 독서 같은 경우엔 기본의 공통 과목이었어요. 그러면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됐죠? 자, 그리고 화법, 작문, 언어, 매체 중에서 매체는 사라졌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이 중에서 뭐가 어려워요? 언어가 어려워요. 언어가 문법이니까요. 화법과 작문은요, 이론도 쉽고 또 학습해야 될 양도 굉장히 적어요. 반면에 자, 우리 언어인 문법은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급한 과목은 세 가지예요. 언어, 독서, 문학. 여기까지 되셨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고입 전에 미리 준비한다면, 아, 독서랑 문학이랑 문법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정리됐죠?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내신 국어하고요, 수능 국어가 뭐가 다른가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 내신은요,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신은요, 지식 기반이에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미 수업하신 내용을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선생님 입에서 나온 말, 그리고 텍스트에 있는 내용인 지식이 주를 이루어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정말 죽고 살고 공부하거든요. 아이들이요, 한 주차 한 주차 제가 아이들하고 내신을 하다 보면 한 주차 한 주차 지날수록 다크서클이 점점 내려와요. 아이들 텐션이요, 점점 떨어져요. 특히나 첫 시험은 더요. 그러니까 아이들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면 지식 기반의 문제가 사실은 80%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 문제요, 아무도 안 틀려요. 결국 어디서 틀리냐면 변별력 갖춘 문제, 여기서 틀린다고요. 이 변별력 갖춘 문제는 뭐냐면 텍스트에도 없었고 또 선생님도 수업하시지 않은 내용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현대시를 출제했다, 또 다른 현대시를 연계해서 내거나 또는 현대시와 관련된 또 다른 이론, 개념, 평 이런 것들을 같이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등급이 갈려요. 그리고 자, 수능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수능 시험 범위 뭡니까? 이건 어떤 의미죠? 없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발표하는 시험 범위는 있어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험을 치르는데 범위 없어? 그건 말이 안 되죠. 시험 범위가요, 고등학교 국어 문학 교과서에 있는, 제가 문학으로만 말씀드려볼게요. 자, 문학 작품 전체입니다. 이 문학 작품의 수가 몇 개 정도 될까요? 제가요, 우리 조교쌤들 시켜가지고 세보게 했어요. 전체 문학 교과서에 있는 문학 작품의 수가 1047개예요. 얘네를요, 달달달달 내신 공부하듯이 자습서처럼 공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만약에 했다 손 쳐볼게요. 수능에 얼만큼 나올 것 같으세요? 갑자기 고개를 얼만큼 나올 것 같으세요? 10%?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작년 수능에는요, 한 작품도 안 나왔고요, 재작년부터 근 4년간 한 작품씩밖에 안 나왔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 내가 본 지문이 수능에 출제될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한 작품 정도 걸릴까 말까, EBS 연계에서 조금 걸릴까 말까 정도예요, 실제. 그러니까 자, 낯선 작품에 대한, 낯선 지문에 대한 읽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고력을 기반으로 낯선 지문에 대한 문학이고 독서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독해력이 중요해요. 결국은 이런 거네요. 보세요. 나의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낯선 내용에 대해서 내가 잘 읽고 이것을 이해한 뒤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결국은 1등급으로 가는 길이네요. 맞나요? 내신이고 수능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어떤 텍스트에 대해서 나 달달달달 외워서 이번에 어느 정도 성적을 내겠다라고 목표를 잡으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극상의 점수로 가려면 결국은 진정한 국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 얘기를 잠깐 드리기 전에요, 제가 사례를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요, 이번 영동고등학교 1학년의 중간고사 시험지입니다. 한번 살짝 보세요. 현대시 두 편이 있어요. 얘는 시험 범위에 있던 녀석이에요. 그런데 보기상자 보이세요? 이건 학교에서 전혀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기상자의 내용을, 이 텍스트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읽어낼 수 없으면 이 긴 선지들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정오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자, 얘도 잠깐 보세요. 지금 새로운 작품, 수업 시간에 안 다룬 작품 이렇게 내준다고요. 그리고 그 뒤에도 잠깐 볼까요? 요건 비문학 지문인데요. 그나마 영동은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학교예요. 왜냐하면
수능하고 방향성이 조금 잘 맞아요. 일반적인 교과서만 쓰는 학교들은요, 1학년 내신에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문학하고 문법만 다루거든요. 그런데요, 이 학교는 문법, 문학, 독서를 다 하면서 모두 부교재를 써요. 물론 대비하는 저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모두 부교재를 써요. 그리고 제재 수준도 2학년 이상 수준의 것을 써요. 실제로 그게 맞거든요. 잘 준비하려면.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비문학 잠깐 보시면, 자, 지금 여기 이렇게 보기 상자 보이시나요? 보기 1, 2. 보기의 길이가 지문의 길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기의 지문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치가 필요하다고요. 안 그러면 문제 못 풀어요. 아무리 내가 이 지문을 달달달달 외웠다, 그래도 문제를 못 푼다고요.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거 경제 지문이거든요.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3학년 기출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도표 주고요.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아이의 고뇌 보이십니까? 혼자 그래프 막 그려가면서 이거 어떻게 되지? BP가 어떻게 되지? 막 하면서 고민한 거 보이십니까?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신도 수능도. 그러니까 뭔가 달달달달 암기시키시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 다음도 한번 볼게요. 이건 중동고 건데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학교가 두 학교라서, 자, 중동고 서술형입니다.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 학교는요, 어떻게 내냐면요, 지금 이 지문이요, 학교에서 수업하신 적이 없는 지문이에요. 그런데요, 서술형이 30점인데 한 문단을 한 문장으로 다 요약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읽어낼 능력이 없으면 결국은 소용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은요, 결국 국어 능력이 중요한 거지, 내가 달달달달 암기하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겁니다. 사실은 제가 고2 같은 경우에는 고3처럼 선수능반이라고 해서 아예 수능으로 1년간 고3 커리로 끌고 가는 반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제가 딱 2학년 초반에 딱 만나면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간 공부를 마치 중학교 때 했듯이 그냥 내신 공부하듯이 뭔가 텍스트를 주면 그걸 암기하는 것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고를 못해요. 이 내용을 읽고 나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왜 말했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태도 교정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부터 방향 교정을 하셔야 돼요.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진정한 국어 능력이란 무엇인가? 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텍스트에 대한 정보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미를 이해하고 의도를 도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지금 텍스트를 들었습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텍스트를 읽고 나면 결국 자, 그 뒤에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도인지 추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요걸 제가 요렇게 풀어드려 볼게요. 글을 읽는다. 그러고 나서 이런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의미를 이해합니다. 이런 말이구나. 그리고 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말했구나 라고 이 텍스트를 준 의도까지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국어를 잘하는 거예요. 문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어를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 단어가 무슨 뜻이구나? 이런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이런 의미를 띠는구나? 작가는 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비유적 표현으로 어휘를 줬을까? 까지 추론해내는 게 결국 국어를 읽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아름다움이 선이라면 민준이는 악이다. 자, 모르는 어휘 없으시죠? 이거 어떤 의미, 또 질문 드리면 또 어떤 의미입니까? 민준이는 어떻다는 거예요? 네? 되게 크게 웃으면서 좋게 말씀하시네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거 물어보죠. 그러면 막 웃으면서 민준이는 추악하다 막 이래요. 추악까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민준이는 추하다예요. 다만 아름답지 않다라고 답변하셨다면 틀린 거예요. 추한 것과 아름답지 않은 건 중간에 정도를 감안하지 않은 거라고요. 그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모르는 어휘 없습니다. 뭐뭐라면이라고 가정하면서 이런 정보를 줬어요. 그러면 선과 악이 대조니까 아름다움과 민준이는 대조구나. 그러면 상반의 관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다시요, 상반의 관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추하다라고 해야 돼요. 아름답지 않아요 정도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은 텍스트를 읽어내고 이해하고 추론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여기는 이 문장은 왜 줬을까요? 의도를 추론해 볼까요? 그냥 민준이는 추하다라고 써도 되는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방금 나왔습니다. 무금으로. 뭡니까? 민준이가 추하다라는 걸 무슨 조하려고요? 강조하려고요. 맞나요? 이렇게 의도까지 추론하는 사고까지 가야 돼요. 그냥 알고 끝나면 안 된다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고 저 그냥 나가도 될 정도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국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 어휘력 필요하고요. 문학하고 비문학에서의 개념을 숙지해야 돼요. 그래서 문학 개념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아까요, 제가 대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처리. 굉장히 여러 정보를 줄 텐데 어떻게 구조화시켜서 이 정보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머릿속에 못 담는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까지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해력과 추론을 기반으로 한 사고력까지 필요하다. 이게 진정이 1등급을 맞는 방법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우리가 사실은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안내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1학년 지필고사의 주요 시험 범위, 1등급을 가르는 시험 범위를 가지고 왔어요. 자,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보시면 체크포인트. 자, 무엇하고 무엇밖에 없습니까? 1학년 커리에는요? 문학하고요. 문법이 주요 커리네요. 맞나요? 그러면 자, 첫 번째로 1학년 내신은요, 문학하고 문법이 핵심이에요. 그럼 이건 준비하고 올라가야 되겠네요. 어느 정도. 작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치를 키우고 가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사점입니다. 1학년에서 지금 주요 과목 중에서 뭐가 안 보여요? 독서가 안 보여요. 그죠? 그런데요,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특히나 강남구, 대치동, 이쪽의 아이들은 내신으로 대학교 갑니까? 수능으로 대학교 갑니까? 내신으로도 일부 가지만 수능으로 굉장히 많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재수 비율이 150% 정도가 될 정도로 N수생까지 하면, 그죠? 학교별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에서는요, 독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극상의 수능 등급이 나오려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 제가 수치로 말씀드리면 최근 5개년에 오답률 10위까지의 문제 유형들을 보면요, 독서가 7문제입니다. 평균적으로요. 그 다음에 문법이 2문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문학이 1문제 들어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3학년까지 올라갔을 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영역은 독서예요. 그런데 1학년에서 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1학년에서 집중하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1학년에서요, 애들이 무조건 문학만 해요. 그리고 문법만 해요. 근데 정작 수능에서 꼬꾸라지는 데는 어디냐면 독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틀을 봐야 되는데 맨날 앞에 것만 보다 가면 나중에 왜 계속해도 안 나오지? 이렇게 된다고. 늦어진다고요. 그래서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시기는요, 사실은 당장의 내신을 준비할 시기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들, 제가 조금 잔인하게 말씀드리면 내신 대비 기간이 6+1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해서 안 되는 친구는 사실은 미리부터 준비해도 쉽지 않아요. 제 경험상 보면. 그래서 요 시기는요, 전반적으로 국어 능력을 키우고 수능을 향해 가야 되는 시기지, 당장 눈앞에 있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하나를 보면서 가는 시기는 절대 아니라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수업 준비한 내용이요, 이렇게 됩니다. 자, 30주로 시즌 4까지 있을 거고요. 자, 지금 이번에 7월 7일 날 개강하는 게 시즌 1부터 시작해서, 자, 우리 아이들 입학 전까지 시즌 4까지 이렇게 갈 거고요. 자, 비문학은 계속해서 할 겁니다. 3시간 동안 절반은 비문학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시즌 1, 2에서는 현대문법 완벽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문법에서 우리 1학년에서 나오는 문법, 2학년 우리 언어에서 나오는 문법까지도 그냥 온전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세 문법 빼고는요. 고전 문법 빼고는요. 자, 그 다음에 현대문학. 자, 여기서는 개념어에 중점을 둘 거고요. 자, 그리고 갈래별로 뒤에 가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갈래별로 주요한 이론들을 다 볼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가 모르는 표현기법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파편화된 우리 아이들의 문학 이론 같은 것들을 쫙 한 번에 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교재 쓰면서 실제로 이런 이론이나 개념들 하나도 빠뜨림 없이 다 실었어요. 예시까지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촘촘하게 살펴보고 갈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즌의 커리는 이렇게 되고요. 자, 하나씩 잠깐씩만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개인 설명회 할 때는 정말로 상세하게 조금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그냥 압축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독서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6가지로 관통하는 글의 구조에 중심을 두면서 자, 화제 특성 어떻게 글 읽어야 되는가? 그리고 영역별 독해, 그리고 문형 파악. 문형 파악은 출제 의도 파악하는 거고요. 자, 어떤 순서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까지. 그래서 문제풀이 능력까지 한번 가볼 건데요. 자, 우리 상세 커리가 여기를 보시면 되겠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요 구조가요. 제가요. 수능 평가원에서 나오는 지문들을 싹 뽑아서 실제로 제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싹 뽑아서 요 지문들의 유형들을 쭉 분류해 봤어요. 그랬더니 6가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6가지의 구조를 학습할 겁니다. 우리 아이가요, 어떤 정보를 대했을 때 굉장히 많은 정보가 딱 들어왔을 때 내가 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서 문제에 적용할 것인가. 이 능력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근데 구조를 알고 있으면 지문의 내용을 도식화하기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문은 이런 유형이구나. 그러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수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를 잘 학습해서 우리 아이가 글을 읽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그러니까 영역별로 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술 이렇게 5개 영역 뭐라도 상관없이 글 자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조금 키울 거고요. 자, 그 뒤에 화제 특성별로 이러한 유형들 살펴보면서 마지막 자, 이러한 어떤 토픽들, 제재들을 하나씩 배경 지식을 키우면서 아이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배경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제가 예비 고1부터요. 고2까지 순차적으로 배경 지식들을 심화시키면서 쭉 다 심어놨어요. 지문들을요. 그래서 이번에 어느 정도 아이들 고입 전에 비문학에서 제재에 대한 심화까지는 아니어도 전반적인 제재는 다 살펴보면서 이런 제재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전달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학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념 살펴볼 거고요. 문학 개념어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볼 겁니다. 그리고 갈래별 작품 접근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법, 문학 전반의 표현법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할 겁니다. 제가 요거는 약속드릴게요. 그래서 고등학교 딱 애들 올라갔을 때 엄마 나 이거 선생님이 어떤 표현을 말씀하셨는데 그냥 넘어가셨어. 나 이거 몰라. 이런 말 안 듣게 해드릴게요. 실제 고등학교 선생님들은요. 표현기법이나 이런 이론들을요. 상세하게 하시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요. 중학교 때 이미 공부하고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요. 2학년 애들도 문학 개념을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요 개념들 명확하게 닦고 올라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시즌 뒤쪽으로 가서는 요렇게 시즌4에서는 고전을 다룰 건데요. 고전 문학에서 사실은 이미 문학 개념은 여기에 접목이 다 되는 거고요. 플러스 알파 되는 게 뭐냐면 고대 가요의 특성, 향가의 특성, 시조의 특성, 고려가요 가사의 특성 자체를 알고 있어야 돼요. 문제에 계속 선택지에 반영되니까. 내신에서도요. 그래서 자, 요것들 개념 닦을 거고 소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 부분에서는 우리 이번에 교과서가 변형되는 것들을 조금 빨리 캐치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요거는 약간 비밀이긴 한데요. 가려도 소용없나요? 우리 마이맥에서 교과서를 조금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마 제재들을 제가 훨씬 더 빨리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런 녀석들까지 온전히 개념 닦을 거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여기서는요.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즉각적인 작품 분석력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자, 보세요. 선생님이래요. 제가 이거 1분만 하겠습니다. 보세요.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자, 이거요. 많이들 들어보신 19절일 거예요. 자, 그런데 텍스트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문학이에요. 문학 감상하는 거 아니에요. 문학을, 그러니까 평가원에서는요, 우리한테 문학을 감상하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감상하라고 하면 문학 작품 읽고 나서 너 슬프니? 그럼 울어. 너 기쁘니? 웃어? 이런 거 아니에요? 감상하라고 하지 않고요.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선지 5개 중에 정답을 뽑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아주 객관적이고 드라이하게. 보시면, 자, 지금 다 읽으셨습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자, 어둠,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왜죠? 오케이, 훌륭하십니다. 화자의 태도가요, 내몰아요. 그러니까 싫대요. 그죠? 그러면, 자,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내몬대요? 그러면 등불은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긍정일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얘네들 보니까 밝고 어두운 녀석들이네. 하나 더 질문 드려볼까요? 아침은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긍정 맞나요? 왜 그러죠? 기다리니까요. 그러면 소망 대상이에요. 맞나요? 얘도 밝은 이미지네요. 하나 더 질문 드려볼까요? 시대처럼은 무슨 말일까요? 시대라는 것은 무슨 간의 흐름이에요? 무슨 간의 흐름이에요? 시간의 흐름이에요. 시간의 흐름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항력적이라고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올 아침이에요. 그럼 아침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 OX? O. 그런데요, 정말 확신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정말 화자는요, 확신하고 있을까요? 보세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1등급 맞을 거야. 반드시 맞을 거야. 확신이에요? 아니에요. 강한 무슨 망이에요? 희망이에요.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그죠? 자, 그래서 최후까지 나는 희망을 가질 거야. 무슨 지적 태도예요? 의지적 태도예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런데요, 여기서요, 제가요, 요 정보를 드리면요, 숨통이 트여요. 아이들이요, 요걸 딱 주죠. 그러면 씩 웃어요. 윤동주래요. 무슨 기시인이에요? 일제강점기 시인이에요. 그럼 아침 뭐예요? 유치해지죠. 아침 뭐예요? 광복이에요. 어둠 뭐예요? 일제강점기예요. 자, 그런데 윤동주란 정보를 활용해서 작품을 보면 안 돼요. 만약에요, 자, 얘를 지우고요, 이게 독재정권 시예요 라고 생각하면 달라지죠. 맞나요? 그렇게 작품을 봐야 된다고요. 독재정권이고, 아니요, 미안합니다. 독재정권 아니고요. 자, 민주화된 사회고요. 독재정권이에요. 이렇게 봐야 된다고요. 맞나요? 이렇게 작품을 보는 것이 즉각적으로 작품을 분석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제가 수업할 때도요,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지식을 전달하려고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야, 이거는 희망이야, 의지, 이렇게 드러나,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아이들이요, 사고가 키워지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작품을 분석하는 것이 맞고요. 자, 그다음 문법입니다. 자, 문법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현대문법 완전히 끝내드릴 거고요. 제가요, 학교 다닐 때요, 암기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암기를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 문법은요,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야 하냐면,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음료수가 나올 정도로 바로 툭툭툭툭 나와야 돼요. 그 정도로 암기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무작정 암기하면 안 돼요. 제가 이걸 암기를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이해가 되어야지만 암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최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 암기를 시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 진행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커리로 진행을 할 거다라는 거고요. 시즌 1, 2, 3, 4까지 됐죠? 자, 이제 5분 정도만 제가 수업 흐름만 딱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업 흐름은요, 자, 일단 과제 다 제출하고 들어오고요. 어휘 시조 테스트를 먼저 볼 겁니다. 10분간. 그리고 전반, 후반 이렇게 수업 진행하고 마지막 수업 테스트까지 볼 거고요. 혹시 이번 방학에 다른 커리가 있고 또는 다른 과목 때문에 급한 걸 먼저 그래도 국어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문법을 지금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두각하고 SNT에 한 타임씩 이렇게 있고요. 전반적으로 요런 흐름으로 요런 커리 내용으로 문법 특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4주차 만에 핵심 문법 내용은 모두 다 할 거고요. 특히나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강남 기출 문제를 모두 다 아이들하고 공유하고요. 문제풀이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에 완벽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제 교재 라인업들이고요. 자, 진도 교재고요. 그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과제, 어휘 과제, 시조 과제 이렇게 있고요. 자, 실제로 실전 모의고사는요, 매주 아이들 OMR 작성해 오면 이렇게 성적표 나갈 거고요. 자, 요 성적표에서 보시면 영역별로 어떻게 맞고 틀렸는가라는 거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정오까지 이렇게 봐서 실제로 우리 아이가 어디가 부족한지, 실제 제가 요 데이터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상담 자료들을 계속 누적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한 5회차, 6회차까지 가면 우리 아이가 어디가 부족한지가 딱 드러나요. 그 드러나는 지점을 집중해서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리까지 계속 같이 들어갈 거고요. 자, 실제 풀어만 오면 안 되고요. 요거는 제가 아이들 오답 확인 해오게 시키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는 왜 맞았고 틀린 선지는 왜 틀렸는지까지 모두 오답 확인까지 해와야 과제다 된 거고요. 실제 요거 제가 수업하는 동안에 우리 조교쌤들이 모두 다 이렇게 검사를 해줄 거고요. 실제 잘못하거나 이런 겁니다. 그냥 베껴왔거나 채점만 딱 했다. 그러면 우리 조교쌤들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요 타임에는요, 제가 서울대 의예과 친구들로만 구성을 조교쌤들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제 제자들이고요. 제자들이 제 수업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 모두 다 첨삭까지 해서 아마 지적까지 해줄 겁니다. 너 베껴왔지? 다시 외워와. 이런 것까지 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요거 보시면 자 어휘하고 시조인데요. 어휘 같은 경우에 아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드렸고요. 매주 50개씩 볼 겁니다. 학습해오고 테스트 보고요. 한자어, 사자성어, 속담, 관용 표현까지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시조 같은 경우에 우리 내신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조는 잘 보고 가는 것이 좋고요. 요거는 매주 제가 영상 오타가 났네요. 미니시 죄송합니다. 자 10분 시조 특강으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아이들한테 계속 발송해 줄 겁니다. 시조는요 아이들이 처음에 혼자 읽을 수가 없어요. 잘. 그래서 제가 읽어만 줘도 아이들이 굉장히 잘 알거든요. 그리고 읽는 수준에서 주제 정도만 알아도 사실 충분합니다. 달달달달 내신처럼 공부하지 않아도.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아이들한테 줄 거고요. 자, 그 다음 문학 수업 지나가면 문학 수업 적용할 수 있는 자료 나갈 거고요. 과제로. 그 다음에 비문학 수업 하면 비문학 구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례가요. 블랭크 뚫었습니다. 얘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구조를 이해한다는 건 접속 표현을 잘 넣을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접속 표현들을 블랭크 뚫어서 나가고 뒤쪽으로 가면 문제까지 이렇게 나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업 후 테스트지고요. 그 다음에 정답 자료까지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제가 수업 끝나고 나면 항상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를 드리는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눌러보시면 필독상 이 주차에 어떤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이들 갈궈야 하는 주예요. 이번 주에는 힘들었습니다. 맛있는 것 좀 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패스페일 테스트입니다. 틀리면 무조건 남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필독사항 그리고 개인별 전달사항 이런 거 드리고요. 그 뒤쪽으로 또 오른쪽 거 눌러보시면 뭐 모의고사 성적 추이 그리고 테스트 그리고 과제 어느 정도로 해왔는가 이렇게 과제 성취도까지 보내드릴 건데 자 이렇게 모의고사 같은 거 한번 상세 보기 눌러보시면 가장 높은 점수의 아이가 어느 정도고 평균은 어느 정도고 우리 아이의 점수는 어떻다라는 걸 누적으로 계속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톡으로 제가 보내드릴 건데요. 그런데 하나만 당부드릴게요. 제가 이거 보내드리죠. 그러면 저는 수업 끝나고 나면 아이들하고 이런 수업을 했지. 이런 거 준비해야 돼. 한 주 동안 요걸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부모님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이 문자를 보내드리거든요. 근데요. 부모님들은 어디만 보시냐면요. 여기는 안 보세요. 여기만 보세요. 우리 아이 점수 몇 점인가? 등급 어떻게 나왔나? 여기 꼭 봐주세요. 됐죠? 자, 마지막입니다. 수업 문의사항 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김민중국어연구소의 요 번호는요, 제 개인 실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업무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업 내용 또는 저랑 연락을 하고 싶으시면요, 요 번호로 연락을 하시면 바로 상담 가능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